저희들이 그 시퀀셜 회로 설계할 때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 미니멈 딜레이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바로잉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이 뒤쪽은 스큐에 대한 얘기인데, 스큐가 생겼을 때 맥스 딜레이, 민 딜레이, 그리고 타임 바로잉이 어떻게 제약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시퀀셜 회로를 구현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이트가 플립플랍을 쓰거나 투페이지 레치를 쓰거나 펄스 레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는 이 값에 대한 리콰이먼트입니다. 혹은 클락에 대한 리콰이먼트인데요. 이 플립플랍인 경우에는 하드 엣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락 주기입니다. 근데 시간을 생각해 보면 클락에서부터 데이터가 플립플랍을 건너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TPCQ입니다. 그리고 건너오고 나면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로직이 계산을 하죠, 그죠? 이게 TCD입니다. TPD. 그리고 나서 이 계산되는 게 셋업 타임 전에 계산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TPCQ, 클락을 기준으로 건너오는 시간, 그 다음 TPD, 조합 회로가 연산에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셋업 타임, 이 세 개를 합쳤을 때보다 클락이 길어야 됩니다. 이게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의 플립플랍에 대한 이야기고요. 미니멈 딜레이는 이 클락 엣지에서 저희들이 보통 플립플랍이 있고 여기 뒤에 컨비네이션 로직이 이렇게 붙었는데, 라이징 엣지가 뜨게 되면 얘가 데이터가 건너오고 얘도 데이터가 건너갑니다. 이 시점에서 클락 엣지에서요. 클락 엣지에서 앞쪽에서 데이터가 건너오고 뒤쪽에서 데이터가 건너가는데, 이게 Q1이고요. 얘가 D2, 이게 Q2입니다. 이 D2의 홀드 타임 리콰이먼트거든요. 이건 뭐냐면 D2가 라이징 엣지를 지나고 나서 홀드 타임 동안 변하지 않아야 돼요. 홀드 타임 동안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라이징 엣지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얘가 건너가기도 하지만 얘가 건너오기도 합니다. 건너와서 Q1을 오염시키고 난 다음에 조합 회로를 지나서 D2를 오염시키는 시간을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건너올 때 TCCQ가 있어요. 여기 건너올 때 오염시키는 시간. 이 시간은 뭐냐 하면 Q1 노드를 오염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TCD가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D2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이 홀드 타임보다 길어야지 홀드 타임이 지나고 나서 오염이 되죠. 그죠? 홀드 타임이 지나고 나서 오염이 돼야 된다는 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오염되는 시점이 홀드 타임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야지 홀드 타임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플립플랍은 하드 엣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 바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똑같은 세 개를 여기는 어차피 안 되고요. 스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스큐는 항상 셋업 타임하고 홀드 타임하고 붙어 다닙니다. 셋업 타임이 스큐만큼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스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앞쪽 플립플랍과 뒤쪽 플립플랍의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클락이 똑같은 클락인데 서로 다른 시점이 도착을 하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셋업 타임의 요구 조건은 가장 빨리 요구를 하고요. 데이터는 가장 늦게 줍니다. 이 상황일 때 이 셋업 타임 리콰이먼트를 체크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걸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미니멈 딜레이 컨스트레인트는 홀드 타임하고 붙어 다녀요. 얘가. 그래서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맥스 딜레이를 계산할 때는 셋업 타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셋업 타임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미니멈 딜레이 컨스트레인트 할 때는 홀드 타임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타이밍 바로는 원래 플립플랍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기본 게이트의 민, 맥스, 그리고 타이밍 바로에 대한 특징이고요. 밑에는 스큐가 발생했을 때 어떤가를 다시 적어 놓은 겁니다. 투페이지 레치인 경우에는 보통 레치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phi1 클락을 쓰고, 얘가 phi1 클락을 쓰고, 얘가 phi2를 써요. 중간에 컨비네이션.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투페이지 레치인데요. 투페이지 레치는 여기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여기에 클락이 라이징으로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여기를 phi1 클락, 여기를 phi2 클락이라고 하면,
이게 시간 주기입니다. 근데 플립플랍하고 다르게 데이터가 언제 변했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변하고 나면 그 데이터가 건너오는 데 걸리는 시간, 클락은 이미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클락 중간 시점에 데이터가 들어오는데요. 그때 데이터가 건너오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TPDQ1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PD1이 지나오고요. 그 다음 다시 TPDQ2가 건너오고요. 그리고 TPD2가 건너오게 되면 이게 요구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홀드타임은 언제를 봐야 되느냐 하면요. 요 시점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여기를 봐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시점. 이걸 봐야 돼요. 여기를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이때 데이터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이게 클락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오염되는 시간, 이게 TCQ입니다. TCCQ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건너오고 나면 TCD만큼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홀드 타임은 얘가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죠? 문을 닫는데 얘가 문을 닫아요. 문을 닫을 때 데이터가 건너오고 문을 딱 닫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노드의 값이 홀드 타임 동안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 노드가 Q2 입장에서 봤을 때 홀드 타임 동안, 이게 홀드 타임입니다. 그래서 홀드 타임보다 얘가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노 오버래핑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클락을 설계할 때 나노 오버래핑 타임이 phi1과 phi2가 둘 다 제로인 시간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나노 오버래핑 타임이라 그러는데, 이 나노 오버래핑 타임, 타임 더하기 TCCQ 플러스 TCD 하면 오염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홀드 타임보다 길어야지 여기서 안정적으로 홀딩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은 조건이긴 합니다. 이게 phi1 클락에 동작하는 렛치가 홀딩할 건지, phi2 클락에서 렛치가 홀딩할 건지에 따라서 이 엣지를 볼 건지, 이 엣지를 볼 건지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클락이 튀었을 때 데이터가 건너와서 이 노드를 오염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노드가 오염되는 시점이 이 홀드 타임보다 더 긴 시점에서 생겨야 된다는 조건이 이겁니다. 그래서 투페이즈 렛치인 경우에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와 민 딜레이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봤고요. 그리고 타이밍 바로는 실제로 언제가 미니멈 요구 조건에 해당하느냐 하면 얘가 셋업 타임 전에만 앞쪽에서 원래 연산할 때 이때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셋업 타임 전에 phi2 클락의 셋업 타임 전에만 계산이 완료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빌려올 수 있는 시간이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려올 수 있는 시간은 여기에 보시면 그 절반 시간에서 셋업 타임 전에, 그리고 셋업 타임이 이 시간이고요. 이게 나노 오버래핑입니다. 그래서 나노 오버래핑하고 셋업 타임 전에 빌려올 수 있는 값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 바로 가능한 시간이 되고요. 스큐가 발생을 했을 때의 투페이스 렛치는 스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 딜레이든 맥스 딜레이든 이게 클락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타이밍 바로를 할 수 있는 양은 셋업 타임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셋업 타임하고 스큐가 같이 붙어 있어서 이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바로는 스큐만큼 줄어들지만 민 딜레이와 맥스 딜레이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대부분 플립플랍을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투 페이즈 렛치를 쓸 때는 대부분 다 풀 커스텀으로 설계할 때만 저걸 씁니다. 풀 커스텀은 합성 툴을 쓰지 않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맞춰서 쓰는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요. 자세히 보시면 플립플랍은 메스터 슬레이브가 한 몸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한 몸으로. 근데 투 페이즈 렛치는 이게 메스터고 이게 슬레이브 역할을 해요. phi1 클락 때 동작하는 회로까지가 마스터고요.
phi2 때 동작하는 게 슬레이브예요. 마스터 슬레이브를 두 개 뗐는데 여기에 어떤 로직을 넣을 거고 여기 어떤 로직을 넣을 건지에 대한 명확한 알고리즘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합성 툴은 플립플랍 베이스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능은 비교해보면 얘가 성능이 나아요. 근데 설계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풀 커스텀으로 할 때는 투페이지 레치를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플립플랍 베이스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펄스 레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맥스 딜레이 컨스트레인트와 민 딜레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펄스 폭이 셋업 타임보다 긴 경우에는 얘랑 비슷해요. 그래서 뒤에 그 클락에서 건너오는 시간과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클락을 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펄스 폭이 짧다면, 펄스 폭이 짧으면 셋업 타임에 영향을 줍니다. 셋업 타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펄스 폭이 짧으면 얘랑 비슷하게 따라가요. 근데 펄스 폭이 길면 여기 셋업 타임이 없죠, 그죠? 셋업 타임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홀드 타임은 이렇게 주었습니다. 얘랑 비슷해요. 단지 이제 펄스 폭이 더 길어져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타이밍 바로는 셋업 타임이 보다 펄스 폭이 길면 이렇게 빌려올 수 있는 시간이 펄스 폭에서 셋업 타임 뺀 만큼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스큐가 발생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셋업 타임 플러스 스큐가, 얘는 스큐는 항상 셋업 타임이나 홀드 타임하고 같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그죠? 얘보다 펄스 폭이 크면 얘처럼 톨러런트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처럼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홀드 타임은 마찬가지로 스큐하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홀드 타임에 얘가 붙어서 요구 조건이 만족하고요. 그리고 타이밍 바로도 마찬가지로 스큐만큼 영향을 받는데, 타이밍 바로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려면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셋업 타임보다 펄스 폭이 길어야 되는데 지금은 셋업 타임 플러스 스큐가 펄스 폭보다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해야지 빌려올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시퀀셜 로직의 타이밍에 대한 조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퀀셜 엘리먼트 중에 저희들 그 다이내믹 로직 그 설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A번은 스큐가 없을 때예요. 스큐가 없을 때 얘가 phi1 페이지일 때 이밸류에이션을 하고요. phi2 페이지일 때 프리차징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hi1 페이지일 때 이 뒤쪽 부분이 프리차징을 하고요. 뒤쪽 부분이 이때 이밸류에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과 프리차징을 서로 얼터네이팅 하면서 동작을 하는데요. 이 클락 바운더리를 건너갈 때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렛치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이때 프리차지 모드로 얘가 들어가지고, 그죠? 이쪽이 이밸류에이션 모드일 때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나서 프리차징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 렛치가 없으면 프리차징으로 갈 때 다 하이로 프리차징이 되어버리죠, 그죠? 데이터가 리셋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렛치를 달아놨어요. 여기다 렛치를 달아놔야 되죠, 그죠? 클락 바운더리 데이터를 건네주기 위해서. 여기가 프리차징으로 가더라도 얘는 데이터를 홀딩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하드 엣지입니다. 이게 하드 엣지가 돼서 스큐가 발생하면 그만큼 연산할 때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타이밍 바로도 지금 보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하드 엣지라서. 하드 엣지인 경우에는 타이밍 바로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렛치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타이밍 바로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허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기에 키가 뭐냐면 렛치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렛치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건네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phi1 클락이고요. 이게 phi2 클락이 동작하는 다이내믹 로직이고요. 다이내믹 로직의 특징은 프리차징 한 상태에서 이게 하이로 남아있으면 이게 다이내믹 로직과 다이내믹 로직을 직접 갖다 붙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하이로 프리차징을 하고, 다이내믹 로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클락으로 프리차징 하는 데가 있고 로직을 연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n못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입력이 다이내믹 로직에서 오게 되면 프리차징을 할 때 이게 다 하이에요. 그러면 n 채널 트랜지스터를 다 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자체가 망가지게 되죠, 그죠? 이밸류에이션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를 바로 디스차징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노토닉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스태틱 CMOS를 하나 사용하게 됩니다. 저걸 도미노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프리차징을 하이로 하게 되면 다 로기 때문에 n못을 다 끄게 돼 있어요. 디폴트로.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게 도미노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내믹과 스태틱 CMOS를 붙여놓은 게 도미노 로직인데, 도미노 로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프리차징 동안 얘가 켜지는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미노 로직 한 스테이지고요. 여기까지 도미노 로직 한 스테이지인데, 클락이 서로 두 개를 다른 걸 써요. 근데 이 클락 바운드리 사이에 이 래치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건너갈 때 얘가 프리차징 모드로 들어갈 때 데이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B노드가. 요 데이터가 프리차징 모드로 들어가면 데이터를 잃어버리거든요. 여기가. 근데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끓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잃어버리죠. 이때 프리차징 할 때 얘가 데이터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데이터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밸류에이션 시작하잖아요. 그죠?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얘가 프리차지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프리차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다 로우로 만들기 때문에 스위치를 다 꺼버리면 얘가 플로팅이 됩니다. NMOS가 얘 프리차징으로 갔을 때 이 다이내믹 로직에 모든 게이트가 다 로우로 가 있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프리차징으로 가게 되면 도미노 로직의 출력은 다 로우가 됩니다. 도미노 로직 앞쪽은 다 하이죠. 그죠? 그럼 얘는 다 로우기 때문에 얘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플로팅 노드죠. 어떤 얘기냐면 얘가 phi2고요. 앞쪽에 phi1이에요. phi1이 프리차징 모드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얘는 하이로 가요. 그럼 얘는 다 로우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다 끊어지죠. 그죠? 뒷단이 이밸류에이션 할 때 이밸류에이션 값을 요때 이밸류에이션 했잖아요. 그죠? 요 시기에 이밸류에이션 했어요. 이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얘가 플로팅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유지를 하게 돼요.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진 거죠. 그죠? 이밸류에이션에서 여기에서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 값을 유지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걸 유지할 때 보면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지고 나면 여기에 있는 캐패시터에 요 입력단이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의 값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약하겠죠. 그죠? 리키지 같은 게 있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막으려고 키퍼를 사용합니다. 키퍼는 요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가 플로팅이고요. 여기도 플로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려면 백투백 인버터 구조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약한 키퍼, 이렇게 센 걸 하게 되면 나중에 오버라이트를 못하기 때문에 약한 키퍼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홀딩하게 만들어주면 지금 어떤 시점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때 이밸류에이션 스테이지를 같이 거치면서 계산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원래 값을 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상태일 때 phi2 위치에 있던 게이트를 생각해 보면 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가 끊어져 있죠. 그죠?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phi1이 이때 로우기 때문에 phi1이 로우면 얘가 켜져서 얘를 하이로 만들고 얘를 로우로 만들기 때문에 밑에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이 출력 노드가 PMOS도 얘가 지금 이밸류에이션 모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끊어져 있고요. NMOS는 앞단이 프리차징 모드에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업하고 다운 둘 대가 끊어져 버리면 플로팅 상태에 있죠. 그죠? 플로팅 상태에 있으면 원래는 데이터를 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로 안에 리키지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서 그 리키지 때문에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막기 위해서 키퍼를 두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을 가지고 있게. 그래서 그렇게 동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래치를 사용하지 않고 클락 바운더리에 데이터를 건네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밸류에이션 하는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겹치는 부분에 스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스큐를 뺀 나머지는 타임 바롱이 가능하죠. 그죠? 이거 오버랩된 시간에서 스큐만큼을 뺀 나머지가 빌려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버랩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클락 바운드리에서 데이터를 건네주기 위해서, 오버랩을 시켰는데 스큐가 존재하면 사실은 이 연산하는데 빌려올 수 있는 시간, 원래는 이제 이때까지 연산을 끝내야 되는데 조금 늦더라도 문제는 없죠. 그죠? 이 부분이 건너오게 되면 이제 문이 닫히니까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데이터를 연산을 끝을 내면 됩니다. 멀티 페이지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phi1, phi2, phi3, phi4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phi1 페이지일 때 이렇게 이제 래치를 구현하면 여기가 phi1 페이지, phi2 페이지, phi3 페이지, phi4 페이지 이렇게
클락 바운더리가 있게 됩니다. 이 바운더리를 건너올 때 여기 오버랩된 명령을 통해서 건너옵니다. phi2에서 연산이 끝나고 나서 phi2 클락에서 phi3 바운더리를 건너올 때는 여기에 오버랩된 있는를 통해서 데이터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phi3와 phi4를 건너올 때 여기에 연산을 하고요. phi4에서 다시 phi1 바운더리를 건너가겠죠, 그죠? 이렇게 건너올 때 여기에 오버랩된 부분으로 데이터가 건너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플립플랍이 없이 데이터를 그 시퀀셜 회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요. 클락 디스트리뷰션은 내용하고 똑같아서 건너가면 될 것 같습니다.